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선티원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상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30 비투 조진해서 증권사 대출을 옥죄한다고 합니다. 주식담보 신용거래 융자가 25조로 9개월 새에 6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DSR 편입 한도 제한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30의 신용융자가 3배 늘어나서 3조 4천억 고삐 풀린 주식 비투를 틀어막는다고 하는데요. 은행 카드 보험에 이어서 증권사 대출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에 이어서 증권사의 대출도 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이 몰라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착각이고요. 국민의 절반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국민들이 임대로 살게 하는 것, 국민들이 월세로 살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은 네이버에서 캡처한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21개 대부 업체에 대한 그런 글들입니다. 자, 1금융권과 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의 대출을 막고 지금 3금융권인 대부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21개 업체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서민은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자, 2021년 8월 30일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앞으로 파이낸셜 등 21곳 대부업 프리미어 리그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개사의 그 회사명입니다. 자, 24일 전에 머니투데이 기사죠. 21개 업체의 명단이고요. 이제 국가가 3금융권을 권하는 충격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고요. 대출을 모두 막고 출구를 하나만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연기만 5자라고 합니다. 자, 주민들이 토지 보상과 관련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원산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플랜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민이 사업을 방해해도 처벌이 약하고 시간이 끌면 끌수록 보상금이 오른다는 기사인데요. 토지 보상은 공시가로 보상을 하는데 이번 정부는 공시가가 매년 상승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렵죠.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도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자, 헝다 파산설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이야기인데요. 오늘 헝다가 이자를 상환할지 관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 공포감이 들죠. 네. 그런데 이런 기사는 개인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는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헤지펀드 세력과 언론이 주식을 팔도록 하는 그런 유도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부채 360조 원의 헝다. 오늘이 첫 고비다. 글로벌 증시의 장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현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한 이런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관광 복합단지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헝다가 파산하면 줄도산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외의 투자 자본도 해외 투자했던 중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을 투자했던 그 돈들이 그것을 팔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도 중국의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금융시장의 헝다 리스크다. 네, 이런 기사를 읽으면 두려움이 앞서지만 헝다의 재무제표가 의외로 튼튼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자, 헝다그룹 위기 리먼 사태 때와 다를 것이다. 자, 헝다그룹의 위기는 중국판 미국의 리먼 사태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계적으로 충격이 확산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중국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는 대중국 수출 감소라는 악재가 있고 중국을 제외한 나라의 수출 증가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약세가 될 수가 있지만 한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고요. 지금 오징어 게임, 승리호, 살아있다, 킹덤 이런 한국의 컨텐츠들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미술, 시나리오, 연출, 연기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DMC역 인근이 좋아지고요. 2차 수혜지는 은평구와 일산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사이런 픽처스를 찾아보았는데요. 이쪽의 업력은 11년 차인데 직원 수가 2명이라니 대부분 외주를 주는 그런 업체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업의 주사는 일산의 그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슬리퍼보다 편하다. 의사 G세대 사로잡은 크록스. 가볍고 편안한 신발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혁신이 기업의 목적이고 사명이죠. 5개월 만에 주가가 2배 상승했습니다. 자, 대장동 11만 %의 수익을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교 대장지구의 이야기죠. 1100배의 수익이 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특혜를 주었다? 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입니다. 북한 미사일 언급 없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뤄야 완전한 평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을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이 찬성을 해야 되지만 미국이 찬성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일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고요.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외국의 투자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결국 아프간이 될 것입니다. 자,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 제한도 지금 다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안 보인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듯하다. 자, 지금 전문가들 6분의 의견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대부분 3,000에서 3,3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천의 연안부두 관광 명소로 확 바뀐다고 합니다. 자, 연안부두 쪽이 크게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하늘길도 열리지만 바닷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네이버 지도로 확인한 연안부두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제3 연륙교가 생기면 영종도 하늘도시와의 접근성도 좋아지고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평택 지제역의 동문디 이스트 741가구 공급 기사입니다. 자, 평택에는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 삼성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10분 거리라고 합니다. 브레인시티하고도 거리가 가깝다고 하네요. 평택에는 호재가 많고요. 교통, 일자리, 연령대에서 탁월합니다. 2030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에서 캡처한 평택의 일자리와 개발에 대한 지도인데요. 자, 보시면은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덕 신도시, 삼성전자, 브레인시티, 협력 산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의 입지가 탁월하고요. 고덕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자, 파주의 운정 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가 분양된다고 합니다. 파주 운정역하고 거리가 가까운데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역까지도 30분대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GTX에서 가장 저평가된 운정입니다. 자, 운정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GTX-A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등이 있습니다. 자, 대책도 없이 양도세 완화 눈 감은 정부. 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할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말했습니다. 자, 현재로는 양도세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1년 만에 지을 수는 없죠.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야지 매매가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자, 핵 개발 전속력에도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이유가 뭔가? 자, 만일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국은 크게 위태롭게 되고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헝다 파산설에 요동치는 시장. 네, 지금 헝다그룹의 주가가 거의 10분의 1토막이 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의 채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헝다를 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해야 하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헝다의 미국 테이퍼링 맞물릴까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국의 헝다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이 합해지면 주식시장에는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개인은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유도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방재정의 빨간불, 재정자립 최하위 화천군도
지원금 30만 원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사람은 재정을 풀어서 돈을 주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결국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매년 100만 원을 주는데 세금이 50만 원 오르고 물가가 50만 원 오르면 100만 원을 받아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같은 가치일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의 금융 수준이 낮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화천대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00배 수익을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됩니다. 1000만 원이 100억이 되고 1억이 1000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0배 수익을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됩니다. 자, 1000배 수익을 얻으려면 2배 수익을 10번 반복하거나 10배 수익을 3번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화천대유에 투자하면 순식간에 1100배의 수익이 가능하죠. 자, 선티원 회원님들 모두 화천대유 하시길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는 몇 년마다 2배 수익을 10번만 내면 됩니다. 그 몇 년이 5년이면 50년이 될 것이고요. 그 몇 년이 6년이면 60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자,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G 오브젝 컬렉션 가전 세계 1등을 이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하고 이런 부피의 가전제품을 소유하려면 큰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거거익선으로 보여집니다. 무노조 경영을 끝낸 삼성전자 시험 때 노조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에는 큰 악재이고요. 투자자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주주에게는 불리한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파른 성장에 2차전지 ETF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내연기관 차는 크게 줄고 전기차로 가게 됩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삼성 SDI 주가인데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부침은 있지만 큰 흐름은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과열 묻지마 투자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늘면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비선호 지역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의 본 청약은 빨라야 2026년이고 첫 입주는 빨라야 2029년이 될 것입니다. 자, 매물 자축 감추자 시세 조작도 기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잘못 보면 아파트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의 사례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가격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정규 강의에서 꼭 부동산 조사서를 쓰도록 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아파트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18층 건물이 8층으로 둔갑해서 일조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서울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일조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대단지 개발을 하면 일조권 문제가 적습니다. 대규모 서울 개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에 서울이 16위에 뽑혔다고 합니다.
자, 4단계 상승을 했고요. 그 이유는 우수한 인재 파이프라인과 높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가을 이사철 세입자와 집주인을 괴롭히는 임대차 3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기사인데요. 네, 임대차 3법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를 올리고 매매가를 올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대차 3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집값을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임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선투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